자, 요즘에 버스나 지하철, 기차를 탈 때 보면요. 휠체어 좌석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치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코레일이 입석 승객이 많다는 이유로 휠체어 좌석을 예약한 장애인 승객의 탑승을 거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열차가 도착을 하자 많은 승객이 이렇게 올라탑니다. 자, 이후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 승객도 플랫폼으로 이렇게 들어서죠. 자, 그런데 열차의 문이 닫혀버리고 맙니다. 자, 이 승객, 열차를 타지 못한 채 직원에게 이렇게 뭔가를 항의하고 있습니다. 승객들을 다 태우고 나서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려니까 좁아서 못 태운다는 코레일 직원의 말이 있었다는 게 이 장애인 승객의 얘기입니다. 자, 이 사실이 공분이 일자 코레일은 이 승객에게 사과의 이메일만 떡 보냈고요. 이후에 다시 재발 방지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연락을 취해왔다고 합니다. 이어서 뒤늦게 부랴부랴 보도자료까지 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요. 이번 일이 공론화되면서 이 승객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악플 우려도 있고요. 자, 다음 차 타고 갔으면 됐지. 뭐 이런 악플이 좀 걱정이 돼요. 참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정치인들이요.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살펴보겠다면서 휠체어를 직접 타고 지하철을 타보기도 하고요. 전동 리프트를 타보기도 하고 또 이런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뭘까요?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은 집을 나와서 목적지까지 가기까지 상당히 많은 애로를 겪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등록 장애인은 265만여 명, 전체 인구의 5.2%나 됩니다. 자, 바꿔 말해서 95%의 국민이 이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처럼 이들 5%의 국민도 똑같이 제약 없는 이동권이 보장돼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제43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메시지를 통해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름없는 공정한 기회를 갖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단지 몸이 불편할 뿐인 우리 이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 첫 번째 앵커의 픽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이현종 의원님. 한때 정치인들이 참 지하철, 이 휠체어 타고 지하철도 많이 타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렇죠. 진짜 바뀐 게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의 조명을 받을 때는 저렇게 이벤트도 하다가 언론에 관심이 없어지면 그냥 나 몰라라고 언제 했냐는 듯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각종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국회의원이 왜 되셨는지, 왜 하는지. 그거는 정말 민생을 살피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런 관련된 법안들이나 하는 것들을 열심히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추진하는 이런 것들이 돋보여야 되는 게 국회의원인데 정책 발언을 아주 강하게 하고 정책 이 팬덤들에게 좋은 이야기만 하고 이런 사람들만 언론에 많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정말 지금의 시점에서는 본인들이 왜 국회의원을 하는 것인지 국민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그걸 한번 이 장애인 날에 좀 되새겨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임지혜 변호사. 아직 장애인에 관련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왜 전장현이라고 하는 단체가 아침에 이제 출근길 시위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찬반이 나뉘어요. 아, 이거 좀 이해 간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이거 정말 출근길마다 정말 이렇게 해서 이게 관철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직도 끝나진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 논란이 있을 수는 있죠. 누구나 이동의 자유, 움직일 수 있는 자유는 기본권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동에 있어서 정말 극도의 제한을 받게 된다면 이는 대다수의 국민이 불편함을 겪을지라도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들이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장애인의 날을 맞아 누구에게는 너무 편한 그 계단 한 걸음이 누군가에게는 절대 오르지 못할 그 한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 모두들 다시 한번 기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이 부분 참 갈등이라고 표현하기도 조금 그런데 도대체 언제쯤 좀 풀릴까요? 글쎄 이제 인식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전장현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제 이동권뿐만이 아니라 이를테면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와서 그렇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이런 예산까지 좀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어쨌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갔을 때는 굉장히 많은 장애인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앵커가 말씀하셨다시피 5%가 장애인이다 보면은 장애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걸을 때 20명 중에 1명은 장애인이 보여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예, 다 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나라가 굉장히 좋은 나라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장애인들 중에 그러면은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의 비율이 95%가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아.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도 누구나 우리 가족도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고로. 맞아요. 그러면 그때는 또 굉장히 불평을 느끼면서 불평을 하는데 미리부터 우리가 좀 보듬으면서 사실은 그 얘기들을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 하나 올려주셨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장애인 유튜버의 이 프로그램에 댓글을 달았대요. 이런 댓글을 올렸습니다. 자, 오늘 장애인의 날이라서 그런가요? 자, 장애인의 날뿐만 아니고 시간 나실 때 좀 많이 좀 댓글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